확인했더니 댓글에 여러 가지 구조가 뒤섞여 있는 여러 요소가 뒤섞여 있는 영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어떤 구조적 앵글을 다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저는 역시나 일단 저도 앵글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죠. 평소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영화를 찍어야 앵글은 없다는 기준에 별로 한번 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런 앵글에 집착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100회라는 걸 축하하는 박수 한번 같이 쳐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상영된 세 작품들은 사실 서로 다른 인물들의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어떤 감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가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의 불안,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가족의 기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고통까지. 영화들이 이제 어떻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처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감독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차 한번 돌아와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김순희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 첫 번째 사용했었던 여름내를 연출한 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리에 가능한 불행을 연출한 이광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상영한 영화 침대 연출한 너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실 이게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다들 여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안부를 여쭈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날이었죠? 다들 투표는 하셨나요? 네. 사실 저는 사전투표를 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고 오셨어요? 안부를 여쭈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시면서 관객분들도 조금 여운이 조금 남다른 감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감상을 나눠주시거나 혹은 질문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제가 먼저 보면서 궁금했던 지점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인 감독님에게 여쭤볼게요. 사실 청년 취업에 대한 어떤 불안을 이야기하면 그 영화를 조금은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게 그리기 마련인데 연출 의도에서 이거를 좀 나른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을 덜어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은 나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 격정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운 방법을 택한 거에 가깝고 또 뭐 이런 소리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영화연 아카데미에 수업을 들을 때 영화를 계속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전작들, 전의 작품들 다 그렇게 그런 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그런 시나리오 쓰면 뽑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게 있어서 불안함을 결국 감독님도 조금 느끼시거나 혹은 이거를 조금 담아내는 방법이 나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느꼈었거든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불안은 그 당시에 생각하셨을 때 어떤 형태가 있으셨었나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내용처럼 일단은 용기가 많이 없었고 그 사회에 진입할 용기가 없었고 그때 제 나이가 좀 생각해보면 많았던 것 같지도 않은데 2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음이 좀 급했죠. 그래서 불안했었고 오히려 이제 그 불안을 막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일종의 또 불안하지 않다라는 약간의 센 척 같은 느낌으로 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불안감을 감추려고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이제 사실 강재 감독님한테 다른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보면서 사실 저를 초청해 주신 분한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니, 연달아 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약간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빡빡해지면서 이게 결국 어떤 가족의 시간들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들 근데 그거를 카메라를 들이게 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일과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만나기를 바라셨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카메라 인터뷰를 하기 전에 카메라를 좀 열심히 들이댔어요 제가. 예. 이제 처음에 굉장히 낯설어 하시고 사실 저희는 찍히는 거 굉장히 어색해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낯설어 하시고 한 번은 이제 식사 장면을 찍는데 어머니께서 크게 성을 내시는 거예요. 먹다 체하겠다고 그만 좀 하라고 막 뭐 그런 시간들 근데 그래도 좀 장난스럽게 넘기면서 그냥 그 좀 시간을 뒀고 사실 그런 어떤 전체 시간들에 비해서 인터뷰는 굉장히 짧았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앞에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면들, 그런 인터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거를 그 집안에 어떤 금기가 있었어요. 네, 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크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뭐 머리가 좀 나도 굵어졌다고 그게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그걸 몸으로 체험했는데도 저한테 그 사건에 대한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굉장히 컸고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뭐 영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로 발현됐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같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랑 인터뷰도 했었지만 형이랑도 또 인터뷰를 하셨었잖아요. 그 같은 시간을 겪는 형제가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촬영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형만이 갖고 있던 어떤 기억이 있었다면 혹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체험은 공유될 수 없잖아요. 네, 공유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진 체험과 제가 가진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도 반대로 이제 형이 가진 어떤 이미지들이나 형이 가진 체험들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 영화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어폰 같은 그 이야기는 저도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상황이 기억나거든요. 사실은 이어폰 달라고 꽤 여러 번 물어봤어요. 빈번하게. 근데 그때마다 저희 그냥 평소 사이처럼 굉장히 무던하게 없어? 이러고 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 좀 많이 새롭게 다가왔죠. 그래서 그 공유되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도 일부를 좀 그런 것들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하시는 과정 중에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관객인 저희 입장에서는 영화를 이제 전체를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들의 눈빛을 집중해 하게 되니까 이게 다 온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누군가의 기억을 이야기를 하면 카메라가 잡는 부분을 결국 관객은 보게 되니까 그 또한 조금 기억이라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너울 감독님에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연출도에 수많은 서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적어주셨었는데요. 감독님이 서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서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적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학교에서든 아니든 같은 것 같은데요. 누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괜찮냐는 물음이거든요.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툭툭 건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사람도 자기가 괜찮은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 서희처럼 이런 일을 겪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라면 그냥 괜찮다. 이 한마디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수많은 서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서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사실 제가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힘든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 영화를 찍을 때 근데 이 서희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서희에게 괜찮다고 제가 말해주고 또 제가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예전부터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뭐 다른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함부로 동정하지 말라는 그 대사도 떠오르면서 저는 이제 너무나 쉽게 어떤 연민을 가지고 동정을 표하는 그 가정들이 어쩌면은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 영화다 제가 봤을 때는 끝은 따뜻하게 귀결이 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플로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편하게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혹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좀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만큼이나 앞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이런 감상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 새 영화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마다 다 경험할 수 있는 혹은 제 주변의 누군가의 이야기여서라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준희 감독님에게 넘어와서 2018년에 만든 작품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 다시 보면 감독님이 가장 다르게 느껴지는 장면이 혹시 있으셨나요? 일단 내용이나 느낌적으로 다른 부분은 사실 크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초점이 안 맞는 게 많다든지 뭐 카메라 위치가 이상하든지 또
촬영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편집은 또 제가 했거든요. 근데 편집도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그 좀 유치한 느낌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좀 유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뭐 만들 때부터도 그런 느낌을 인지하고 갔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있고,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영화에 배우분 세 분이 나오시는데, 이제 이 여성분 김수우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역할이 제일 적은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그 역할이 오히려 제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역할이고, 또 대사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연기도 되게 잘하셨고 해가지고 그거는 좀 달리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준희 감독님이 이제 최근에 작업하시는 작업물을 보다가 이렇게 초기에 하셨던 작업물을 보니까 되게 색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스크리너를 먼저 보면서 아니 이런 영화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단 말인가 이러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재 감독님에게 또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작은 영화 영화제 상영의 제목이 아픔도 시간도 흘러갈지니예요. 그래서 되게 사실 공교롭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의 아픈 그 과거의 기억들이 정말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가족분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마지막 말씀 못 들어서 한 번만 다시. 네. 그 과거의 시간들, 이제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던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영화 말미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과 함께 어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게 정말로 그 기억들이 흘러갔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가족 관계에서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다면 그건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뭐 마지막에 제가 나레이션으로 뭐 언젠간 과거 화해할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화해할 수 없고요. 네, 화해 안 되고요.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일이고요. 여전히 사실 좀 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차라리 저는 나 대신 형이 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그 생각은 이제 어릴 때 했던 거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저도 알죠 지금은. 네, 옛날 일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렇게 영화를 찍었지만 달라진 거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형한테 이어폰 달라고 안 하는 거 정도. 네.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큰 화면으로 오랜만에 형이랑 저랑 껴안는 걸 보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원래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그냥 뭐 좀 나이 먹은 형제들 다 그렇듯이 뭐 대면대면하고 그냥 뭐 가끔 뭐 농담이나 한두 번 주고 말고 많은 그런 사이인데, 네, 아마 태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진한 포옹을 형과 한 장면은 네, 아마 다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저거를 그냥 이제는 인정하는 거죠. 네, 인정하고 네, 그냥 지내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다 보니 좀 궁금해지는데, 감독님은 이제 편집까지 완료됐을 때 이 영화를 가족분들에게 보여주셨을 거잖아요. 보여드렸나요? 좀 기회가 좋게 닿아서 영화제에서 틀었을 때 그 어머님과 아버지의
저에게 이제 원래 안 알려드리려다가 그래도 이제 출연자시니까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가진 주연이시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실 의사가 있으신가 했는데 이제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안 보시길 바랬는데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 뭐 티켓 얻어서 보여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때 좀 비겁하게 네, 티켓 드리고 저는 좀 멀리 떨어진 다른 자리에 앉아서 봤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반응은 제가 살피진 못했거든요. 네, 좀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그냥 짧은 어머님의 뭐 감상 비슷한 말씀으로는 그냥 너만의 한풀이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좀 제가 이기적인 짓을 한 거죠,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형은 안 봤습니다. 네, 형은 원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네, 이 영화는 더 보기 싫겠죠. 그래서 뭐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저는 보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발화를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이 정리되어진다거나 혹은 내가 생각지 못한 지점들을 서로의 발언,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기억이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공유되는 느낌. 그리고 분명히 모르겠어요. 저도 형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이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실 시간이 있을지 혹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보지 않는 이상은 결코 몰랐을 이야기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울 감독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서희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엎어져서 울던 서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그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데 이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누군가가 그리고 내가 편히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혹시 이제 이야기를 만들면서 누군가의 곁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제일 슬픈 인물은 상담 선생님이시거든요. 너무 사실 서희를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시는데 이제 서희는 마음이 내키지 않죠. 그래서 더 내키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을 지켜주는 것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누군가의 곁에 있어준다는 게 그리고 있어줌이 어떤 의미일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럼 감독님한테 그 마지막에 후반부에 그분이라는 존재가 넣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서희한테 어떤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를 넣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다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분을 넣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면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수많은 서희에게 주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서희가 좀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없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수학 선생님 같은 사람이 곁에 생길 거다라는 말을 같이 전하고 싶어서 그 인물을 추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저런 사람을 어릴 때 10대 때 만나면 아니 그게 오히려 나중에 나이를 들고 만나도 그 사람이 점점점 소중하다는 거는 여러분도 다 공통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플로우에 정말 어이구 감사합니다. 우선 세 편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런 영화를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 작은 영화 영화제에도 되게 감사함이 표합니다. 보면서 다 조금씩 다르지만 뭔가 제 파편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어떤 공감되는 지점이 있었고 정말 영화 잘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두 분에게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거래 가능한 불행들을 만들어주신 이광재 감독님한테 일단 여쭙고 싶은 거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갔지만 좀 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힘들거나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드러내려면 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침대 만드신 너울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서 상담 저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되게 진짜 같다는 걸 좀 느꼈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뭐 예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옛날 생각이 확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상담 선생님도 그렇고 서희라는 인물도 그렇고 캐릭터 개발할 때 어떻게 연구하셨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편집이 사실 이 영화가 편집이 좀 오래 걸릴 영화인데요. 오래 걸렸는데요. 사실 처음에 좀 부끄럽지만 그냥 정신 못 차리면서 처음에는 편집을 했어요. 이 도저히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분 플레이백으로 5분 봐놓고 막 그날 하루 작업 맞춰버리기도 하고 네, 또 뭐 그 다음날 또 다시 한 10분 보고 또 컴퓨터 꺼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좀 반복해서 봤던 게 이제 이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이 좀 무뎌지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도 저 이야기가 저한테 무뎌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영상으로 이 클립들과 영상으로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적어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순간인가 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서야 뭐 그 기간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도 오래 걸렸고 좀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좀 제대로 이제 뭐 생각들을 해본 것 같고요. 빼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실 저의 어떤 좀 자기 고백 같은 그런 나레이션들 있잖아요. 좀 자기 연민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감상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질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서희는 사실 제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요. 상담 선생님도 제가 받았던 상담 선생님들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조금 신경을 썼던 건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하실 때에는 너무 상대방을 위한 말인데 그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부분에 되게 애를 썼던 것 같고요. 대사를 쓸 때. 그래서 좀 전형적이지만 그래서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그런 대사를 쓰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옆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 분이 이제 영화제에 대한 감사랑 이 영화 작품들에 대한 감사를 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살짝 얹어서 작품 재밌게 잘 봤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들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저도 두 분 시간이 허락된다면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름내 감독하신 김준희 감독님하고 거리에 가능한 불행들 하신 이광재 감독님께 좀 가볍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저희 이번 100회 컨셉이 시간과 좀 흘러간 이후에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방금 이제 모더레이터 이제 정청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답변하시다가 준희 감독님이 지금 다시 보니 좀 엉성한 부분도 있고 좀 고쳤으면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어떤 부분을 좀 지금 말 다시 편집이나 다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좀 다시 해보고 싶다, 다시 편집을 해보고 싶다, 뭐 빼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광재 감독님한테는 사실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2018년도니까 대략 1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지금 이제 GV를 진행하실 때 그때는 좀 많이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게 되었다는 행복이라고 좀 하기 좀 그런데 좀 밝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방금 이제 질문 받으시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좀 하나의 좀 응어리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그렇다면 이런 시간이 지금 거의 이제 2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그런 응어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어떤 것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 현장에서 감독 연출자가 배우한테 디렉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제대로 못했었는데 갑자기 뒤로 걷기 시작할 때 그 어머니 역할 맡으신 강혜란 배우님이 좀 이렇게 약간 로봇처럼 뒤로 걸으시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긴장도 너무 많이 하고 얼어 있어가지고 그때 돌아간다면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걸어 주실 수 있겠냐라고 했었을 것 같고 이제 모녀가 수박을 자르고 있고 주인공 도남이 밖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빛으로 이렇게 표현한 컷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명 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한 건데 그걸 제대로 못 담은 것 같아요. 가운데 그 불 놓고 그러니까 빛으로 이제 감정을 전달하는 그림자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잘 구현 잘 되었는데 저희가 못 담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 옆으로 돌리고 앉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 현장이 너무 이렇게 막 끝내고만 싶었던 그런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쳤던 게 좀 기회가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영화를 편집을 하시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광재 감독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가장 단순한 이유는 일단 제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네. 30년 거의 30년이 가까이 되는 20 몇 년이죠. 하여튼 그 전에 어떤 걸음 하나가 저희 육체, 저희 몸의 피부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근데 또 무뎌지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옛날에는 제가 오른쪽에서 누가 말하면은 잘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거 말하기가 참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농담인가 봐요. 사람들이 웃어요. 그럼 저도 그냥 따라 웃고 그래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답답해서 그냥 말하거든요. 저기 내가 오른쪽 귀 안 들리니까 네가 내 왼쪽에 앉아라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뭐 적어도 그거를 이제 부끄럽지 않게 그냥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어유 갑자기 우후 앞에 계신 분부터. 네. 네, 일단 세 편 모두 너무너무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 갑자기 영화가 좀 보고 싶어서 영화의 전당 어플로 이제 오늘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작은 영화제라고 되게 시선을 끄는 제목의 이제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러 왔는데 일단 좀 감상이랑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영화 여름내라는 작품에서 맨 처음에 이제 감상을 했던 부분이 이제 그 딸이랑 엄마로 나오는 그 두 분이 빨래를 널고 나서 이제 같이 허리 스트레칭하면서 그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뭔가 가족의 개념적인 거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든 게 이제 허리 스트레칭을 하면서 서로의 무게를 한 번씩 감당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또 허리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원해지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에서 가족의 개념적인 어떤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실 거리에 가능한 불행들 이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참 많은데 일단 아무래도 다른 두 작품에 비해서 다큐의 형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부모님 찍으시고 또 형 찍으시고 가족분들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찍으시면서 사실은 되게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던 게 또 많이 좀 슬프기도 했던 게 앞에 막 출연하니까 출연료 줄 거냐 농담도 하시고 되게 좀 밝은 표정으로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그 사건을 좀 무뎌지시거나 잊으신 상태로 이렇게 일상을 보내시다가 이제 감독님께서 질문을 하고 그 탁자에 같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저희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얼굴을 보게 되고 눈빛을 보게 되는데 그게 점점 굉장히 슬퍼지고 많이 감정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네,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또 보다가 이 손수건 맞죠? 이거 주신 이유가 이거 너무 슬퍼가지고 닦으라고 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겪게 되잖아요. 자신이 겪기도 하고 또 나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겪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걸 겪어봤었고 그럴 때 항상 하는 것 같아요. 후회라는 거. 그리고 또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그때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뭐 혹은 저렇게 했더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또 해주시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시니까 이상한 좀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겪으셨던 거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사건 때문에 영화를 하시게 된 영향이 있으셨던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재 감독님한테만 드리는 질문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영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원래 저는 이제 어릴 때 치료 목적으로 미술을 접했고 그 뒤로 이제 쭉 그 미술을 계속 하다가 영화는 좀 나중에 좋아하게 됐고요. 뭐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 사실 너무 오래 전부터 이제 자아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갖고 있던 의문들이어서 언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카메라를 들어서 용기를 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없었으면은 뭐 어떤 다른 매체로 다른 방식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표현은 했겠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또 저희 가족 구성원들과 대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좀 카메라의 그 힘이 크지 않았나. 네, 뭐 비겁하다면 비겁한 걸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질문 듣기 전에 이 광재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세 영화 모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던 시간 혹은 어떤 기억 그리고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두 편이었지만 이야기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그 마주한다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하고 싶어졌는지 시작점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사실 김준희 감독님은 이제 워크숍에서 하게 되셨지만 어쨌거나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고 노열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지점이 어떤 경험적이거나 기억에서나 있으셨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기억나는 게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두 편을 제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공통 하나가 이제 이거고 하나가 여름내고 하나가 다른 작품이었는데 그 공통점이 엄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성격은 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랑 친했기도 했고 지금도 친하긴 한데요. 그때 시간을 이제 백수였어서 졸업하고 어머니랑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시점이어서 어머니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두 개를 썼었고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아버님이 안 나오는데 아빠가 안 나오는데 가끔 여쭤보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존재는 어떻게 된 것이냐 했을 때 저 막 어떻게 설정을 한 건 아니거든요. 돌아가셨다든지 파견 군물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 생각은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가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노열 감독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요. 인천에서 인천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슈퍼에이트라는 활동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잘 이야기를 쓸 수 있고 연기 연출도 잘 할 수 있고 잘 끌어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제 감독님들이 이렇게 힘든 마음에 시작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보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영화가 감독님들에게 어떻게 남게 되고 그 작업이 어떻게 기억에 하게 되는지는 저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지켜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관계가 따뜻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이 사실은 공유되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공유되고 또 누군가는 또 위로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플로우에서 또 한번 질문을 손 드신 거예요? 네. 맨 마지막에 뒷분이 드셔서 다음에 앞으로 드릴게요. 아 이거 너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서희가 약을 왕창 먹다가 그 상태에서 상담 선생님께 불려가서 상담하다가 멍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상담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서희가 상상했던 건지 그걸 경계를 잘 모르겠거든. 그리고 보통 상담을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데 상담을 강요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에 기다렸던 선생님을 더 좋게 보는데 이게 대조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촬영 장소가 두 군데인데 왜 두 군데로 나눠서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촬영 장소는 교실과 그 복도만 빌린 학교가 따로 있고요. 상담실만 따로 빌린 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찍었던 거고요. 대조,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과 그 수학 선생님의 대조를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의도했고요. 그래서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약을 왕창 먹고 상담 시간에 그렇게 좀 멍을 때리는 장면은 환상으로 보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의도한 바로는 서희가 이제 그 상담씬이 시작될 때 컷이 되게 여러 장면으로 나뉘어서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청각적인 것까지 서희에게 너무 많은 자극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거를 좀 의도하고 싶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계셨던 분이 아까 질문을 들고 손을 들으셔서 다음 여기 중간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영화 보러 이제 오려고 이렇게 봤는데 영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여기 영화의 전당에서 하는 거. 그래서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향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뭐 영화를 추천해줘 하니까 컬럼버스하고 와일드싱하고 이 영화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일드싱은 봤고 오늘 와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거다라고 재민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작은 영화를 처음 봤는데 되게 신선했고요.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작품으로 또 감독님들 영화를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많이 공감했던 거는 침대 이제 아이를 제가 키웠기 때문에 침대라는 이제 저 영화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그 질문은 여름 내 만드신 김준희 감독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그 전동일 타는 아이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그 감독님의 어떤 이제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그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동휠이 그쯤에 나왔고 그러니까 출시가 되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영화에서는 꽤 중요한 비중과 위치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그 이미지적인 부분에 비해서 의도는 조금 적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유가 있다라면은 이 영화에는 세 명만 나오잖아요. 물론 그 식당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너무 그 세상이 세 명밖에 없는 세상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무료 출연자를 막 구하기엔 또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때 한번 보고 모녀가 있을 때 한번 보고 세 명 있을 때 한번 지나가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좀 묘하게 뭐 리듬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달릴 때 손동일이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무중력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 느낌도 좋아했었고, 네. 또 그러니까 이유로 말하면은 첫 번째로는 보조 출연자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시각적으로 이 영화가 또 오락적인 영화는 아니까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 이제 시간상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도 제 100회 작은 영화 영화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김준희 감독님 그리고 이강재 감독님, 너울 감독님 이렇게 알게 되고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광재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거리에 가능한 브랜드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림 사고 싶을 정도로 그림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셨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주변 환경들을 관찰하면서 치열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셋돌 맞을 확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그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과연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조금 짧지 않겠지만 좀 되게 깊고 긴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료 목적으로 미술을 어머니가 좀 저에게 이제 접하게 해주셨어요. 뭐 굉장히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뒤로 이제 계속 뭐 저는 그냥 좋아서 그냥 계속 그렸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대 가고, 사실 영화의 세계를 알기 전까지는 뭐 제 정체성은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고요. 뭐 사실 아직도 저한테 좀 그 정체성이 한켠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왜 좋아했지 뭐 이런 생각도 뭐 스스로 해보거든요. 뭐 그냥 쉽게 위로라는 단어로 퉁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뭐 좀, 네, 맞아요. 그리면서 되게 생각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갑자기 제 과거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좀 놀랐는데요. 뭐 영화를 하지만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은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을 안 그린 지 좀 돼서 지금은 진짜 못 그려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사실 제가 이제 세 분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 기억들이나 혹은 이 이야기들이 모든 게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혹은 괜찮아질까요? 라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설사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조금 남는 게 있었더라고 기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억이 생겼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상투적이지만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감독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8년, 19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너울 감독님의 작품을 보셨지만 지금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마무리 해주시는 소감과 함께 한 분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작은 영화제 100회 너무 축하드리고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저도 좀 아까 이렇게 에너지틱하게 말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처음에 좀 긴장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업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 좀 죄송함이 있고요. 또 지금은 영화나 창작을 하면서 전업으로 하기에는 제가 조금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좀 관련된 다른 겹치는 직업들을 좀 모색해 볼 생각이고요. 네, 알바 같은 거 알바도 하고, 또 영화는 아니지만 또 전시 영상에 가까운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그런 한두 개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계획은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재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제가 저 영화를 하드에 두고 안 본 영화인데, 일단 스크린으로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뭐 대다수의 단편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되게 뜻깊은 어떤 100회라는 상영에 또 불러주셔서 저거를 보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영화 공부를 좀 더 했고요. 네, 영화 공부를 대학원 가서 좀 더 했고, 지금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타인의 이야기를 좀 힘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요즘 촬영하다 보면 그 다큐멘터리는 되게 기간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좀 지쳤었는데, 여기서 뭔가 되게 다시 힘내서 해야겠다라는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다큐멘터리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뜻깊은데, 사실 이렇게 영화 모두 보시고 GV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요즘 영화를 하지는 않고 새로 문예창작과라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영화를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왜 영화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이걸 나누는 걸 왜 즐겼는지 다시 알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편의 영화가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모두가 겪었기도, 혹은 제가 아는 혹은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한다는 지점에서 많은 여운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자리해 주신 멀리서 오신 분들, 그리고 가까이 계셔도 사실 이 작품을 소개해 주신 자경재와 그리고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축하한다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사실 저희가 이제 QR코드를 앞에서 하나 나눠드릴 텐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나가면서 사실 상영이 취소된 영화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대항공개 방법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나가시면서 그거 하나 받아가시면서 또 한번 봐보시면 아마 또 다른 느낌 혹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